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하는 FM정보센터 10분 뉴스 홍주영입니다. 3월 21일 뉴스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를 방문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 숙박, 보안, 의료체계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원팀이 돼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경주시 교촌 한옥마을에 소재한 최부자 아카데미를 방문해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방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고 동남아, 중동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 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한동선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 경북 지역 관광을 집중 홍보하고 특히 회의 참석자와 언론 여행사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해외 동호회, 크루즈, 교육여행 등과 연계된 특화된 지역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선정하는 초광역권 관광교통 혁신지구와 관광교통 촉진지역 중심으로 지역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이동 편의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지난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알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전국 222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흥미에 맞는 상담, 교육, 진로, 자립 등 맞춤형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진, 그림, 일반 영상, 짧은 영상, 숏폼 3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공모전 참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1388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메일로 기간 내 제출하면 됩니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성가족부와 NH농협은행은 21일 오전 서울시립 신림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총 3억 원 규모의 급식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갖습니다. 전달식에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이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직접 아침밥을 배식하고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4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지원으로 기존의 급식을 제공 중인 청소년 복지시설에는 쌀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간식 꾸러미 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단절로 인해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여전히 많다며 이번 NH농협은행의 소중한 나눔이 청소년에게 든든한 격려가 돼 꿈을 펼쳐나가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일 관광생활인구가 인구 감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관광 전략을 담은 보고서 인구 감소 지역 관광 프로파일링 분석을 발간했습니다. 공사는 이동통신 및 신용카드 데이터, 설문조사, 기타 공공 데이터 등 총 231개의 데이터 변수를 활용해 인구 감소 지역 89개, 인구 감소 관심 지역 18개, 총 107개 지역의 관광 환경을 분석했고 이를 통해 관광 특성에 따른 패턴을 도출하고 해양 중심 원거리 숙박 체류형 관광 지역, 자연 이벤트 중심 원거리 비체류형 지역 등 총 8개의 관광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공사는 앞서 수행한 인구 감소 지역의 프로파일링 분석으로 노출된 관광 유형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핵심 현안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솔루션은 한국관광데이터랩에 올해 구현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지난 20일 서울예술가의 집에서 전국의 지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문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역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지역문화재단 간담회는 지난 12월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체인 한국지역문화재단 총연합회가 설립된 이후 열리는 첫 간담회로 한지총을 대표해 8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대표와 14개 기초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했으며 지난 3월 6일 발표한 문화한국 2035의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한 문체부와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다양한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용호성 차관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널리 알리고 문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지역 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은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인 만큼 올해도 지역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문화재단이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지난 1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장애인 동계 종목 선수대표와 지도자, 대한장애인 아이스하키협회, 대한장애인 스키협회 임원 등 관계자 10명을 만나 장애인 동계 스포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을 대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계 훈련시설 확충 등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전반적인 훈련 환경 개선을 비롯해 내년 동계 패럴림픽 대회 기간 중 국가대표 선수단이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동계 종목 세대 교체를 위한 신인 선수 육성 투자와 국제대회 참가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장미란 차관은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 준비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충실히 준비해 장애인 동계 종목 국가대표 선수단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와 적극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 합강동 5-1 생활권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중의실에서 국가시범도시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세종스마트시티와 사업 현안, 추후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2018년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세종 5-1 생활권은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를 집약시킨 K미래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오는 2028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스마트 리빙존의 공동주택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시범도시에 적용할 스마트 서비스와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상세 계획인 실시계획 수립 절차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벤처 스타트업존에 대한 비주거 시설 비율 완화 등 예상되는 시민 불편 사항도 관계부처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올해 특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국가 시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겠다며 시민은 더욱 편리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들을 실증하며 도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FM정보센터 10분 뉴스를 마칩니다. 홍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